여러분, 혹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미소로 출근하는 80세 노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박 할아버지는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쌀을 사가는 걸까? 그것도 한 번에 50kg씩이나 말이죠. 첫째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81살의 고령이셨어요.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계셨죠. 자녀도 없이 평생을 부부 둘이서만 살아오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정미소에서 일하셨는데 한 달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할아버지가 매일 정미소에서 쌀 50kg을 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만 결제하시면서 말이죠. 정미소 주인 김 사장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기부하시나 보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쌀을 살 때마다 꼭 새 돈으로만 계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다림질이라도 한 것처럼 새 것이었어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그 돈들이 어디서 나는 건지 의문스러웠죠. 게다가 할아버지는 쌀을 사실 때마다 뭔가 초조해하셨어요. 시계를 자주 보시고 빨리 포장해달라고 재촉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죠.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느 날 김 사장은 할아버지가 떠난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쌀자루를 리어카에 싣고 힘겹게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였습니다. 단길로 접어드시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쪽으로 향하셨어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둘째로 할아버지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폐가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5명의 아이들이었죠. 가장 큰 아이가 14살, 막내가 6살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들끼리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은 1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답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버려진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산에 나물 캐러 가셨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발견하신 거랍니다. 처음 봤을 때 막내가 고열로 앓고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쌀을 가져다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아픈 아이는 약을 사다 주셨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3천만 원을 빌리셨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셨던 거죠.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가 힘들어지신 거죠. 월급으로는 이자와 아이들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업을 시작하셨어요. 폐지를 줍고 재활용품을 모아 파셨죠. 그렇게 번 돈도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김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셋째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마을 이장님께 알렸어요. 이장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곧바로
마을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보고 수근거렸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났구먼.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그러자 너도 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쌀을 보태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는 폐가를 수리하기로 했어요. 지붕을 고치고 보일러를 놓아주기로 한 거죠. 부녀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맡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군청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군수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식으로 위탁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정식 위탁 부모가 되셨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셨어요.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선행에 보답하신 것 같았어요. 지역 신문에도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팔순 노인의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죠.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후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들었죠. 어느 독지가는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한 대기업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넷째로 1년이 지난 후 아이들과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큰아이는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죠. 둘째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셋째와 넷째는 축구를 잘해서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등교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할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전엔 늘 외로워 보이셨는데 이제는 항상 웃고 계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매달릴 때마다 행복해 하십니다. 마치 친손자들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마을도 변했어요. 예전엔 조용하고 활기 없던 마을이 이제는 생기가 넘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지니까요. 마을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아끼십니다. 명절 때면 온 마을이 한 가족처럼 모여요.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죠. 이제 그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닙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완전히 새로 지었거든요. 예쁜 정원도 만들고 아이들 공부방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정미소에 낯선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30년 전 할아버지가 도와줬던 고아 남매였습니다. 이제는 성공해서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죠. 신문에서 할아버지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위해 신탁 기금을 만들었어요. 매달 생활비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죠. 또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때도 부모 잃은 남매를 몰래 도와주셨대요. 하지만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남몰래 선행을 베푸시면서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의 영웅이 되셨어요. 아니, 그보다는 모든 아이들의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죠.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시는 모습이 마을의 명물이 됐습니다. 오후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시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드세요.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십니다. 이제 80이 새가 되신 할아버지.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60대처럼 정정하세요.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최근엔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 나이가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겠다면서요. 둘째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노인정에 기부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 사랑은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난주엔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할아버지께 국민훈장을 수여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입니다. 시상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축하해 주었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예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함께 숙제를 해요. 주말엔 함께 정미소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하죠. 아이들은 이제 정미소 일을 꽤 잘합니다. 쌀 포대를 나르고 기계를 돌리는 법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신 거죠. 작년 연말엔 큰 상을 또 받으셨어요. 대한민국 나눔 대상이었죠.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어요. 박종수 할아버지 장학재단을 만드신 거죠.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을 맡아서 친구들을 돕고 있죠. 점심을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 먹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공부해 줍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칭찬하세요.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처음 본다고 하시죠. 모두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 사랑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 그 말씀을 아이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부에서 가족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될 테니까요. 얼마 전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불쌍해서 도왔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최근 할아버지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함께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 안마도 해드려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 하십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시죠.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본받으려 합니다. 마을에 봉사 동아리도 생겼어요. 박종수 할아버지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 매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집수리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드려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사랑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웃 마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우러 오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의대에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대요. 둘째는 미술 특기생으로 예고에 진학했습니다. 장래 희망은 미술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기쁨을 가르쳐 주고 싶답니다. 셋째와 넷째는 여전히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죠. 나중에 유명해지면 할아버지 이름으로 축구 장학금을 만들겠대요.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똑똑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꼭 닮아서 남을 잘 도와준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아이들을 보며 늘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복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아이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하십니다. 정미소 일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이들이 가끔 와서 도와줍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정미소에 모여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죠. 저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엔 할아버지 팔순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셨죠.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해서 말이에요. 그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아이들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올해 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거든요. 교육청에서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인성교육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특별 강사로 초청받기도 하셨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나눔과 사랑에 대해 강연하십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이 담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요. 한 학생이 질문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힘드신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그럼 다시 힘이 났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거든요. 최근에는 정미소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자리를 보고 싶어 하죠. 정미소 주인 김 사장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미소에서 위대한 사랑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정미소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7 식구의 모습이죠. 그 사진을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진이니까요. 마을에는 박종수 할아버지 기념관도 생겼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할아버지의 삶과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동을 받고 갑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찾아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죠. 기념관 한쪽에는 방명록이 있는데 감사 인사로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글들이 빼곡해요. 아이들도 이제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죠.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니까요.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은 처음이라고 하세요. 공부도 잘하지만 인성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사랑 덕분이죠. 지난달에는 큰아이가 전국 효행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알려진 거죠. 상금은 전액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둘째도 미술 전시회를 열었어요. 할아버지와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이었죠.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자신들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셋째와 넷째는 축구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할아버지께 바쳤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요. 막내는 학교에서 봉사대장이 됐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교실 청소를 도와준대요.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죠. 매일 밤 안경을 쓰고 한자 한자 정성껏 쓰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일기를 읽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니까요. 일기장 한 구절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다고 인사한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는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싶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할아버지를 부러워하세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죠. 나이 들어 외롭게 사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니까요. 이제 할아버지 집은 늘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간식이 맛있어서죠. 할아버지는 아이들 친구들도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집은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작년 겨울에는 큰 눈이 왔어요. 온 마을이 하얗게 변했죠.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7개의 눈사람을 나란히 세웠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이름표도 붙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니까요. 봄에는 함께 나무를 캐러 갑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 다니던 산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죠. 이 나물은 먹을 수 있고 저건 독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름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요. 할아버지는 그늘에서 지켜보시고 아이들은 신나게 놉니다. 점심은 할아버지가 싸운 김밥을 먹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아이들이 그래요. 가을엔 함께 밤을 줍습니다. 정미소 뒤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들을 주워요. 저녁에 군밤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겨울엔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TV도 보고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죠. 할아버지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아세요. 큰아이는 아침잠이 많아서 늘 깨워야 하고, 둘째는 편식을 해서 걱정이고, 셋째는 축구공만 차고 싶어 하고, 넷째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막내는 애교가 많다는 것까지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모든 걸 다 아시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잘 알아요.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 힘드신 것,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막걸리 한잔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뉴스 보시며 한숨 쉬시는 것까지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올해는 할아버지 생신을 크게 치렀어요. 아이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용돈을 모아 할아버지께 선물도 샀어요. 새 지팡이와 따뜻한 내복이었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케이크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올까 싶어서 말이죠. 최근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쓰셨대요. 아직 건강하시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죠. 재산은 많지 않지만 모두 아이들에게 남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도 적으셨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라고. 아이들은 그 유언장을 보고 또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원히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100살까지 사셔야 한다고 말이죠. 동네 병원 원장님이 할아버지께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시니 100살은 거뜬히 사실 거라고.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하니 건강도 좋아지신다고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전보다 건강해 보이세요.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지난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 정상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온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마을, 이제는 아이들의 고향이 된 그곳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마을이 우리 집이야.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고 너희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 살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키우신 그 마음.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겁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죠. 그렇게 사랑은 대물림되고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처럼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 나눔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박종수 할아버지와 5 아이들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할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드실 거예요. 평범한 저녁 식사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하겠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내일을 계획하고 함께 웃으며,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어떤가요?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혼자라면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거니까요. 박종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매일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가족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